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 대출을 많이 늘렸죠. 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9억 원까지, 또 소득에 상관, 그동안 이제 소득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대출, 그 저리로 대출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5억 원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해주다 보니까 이 저리로 집을 사려는 이런 수요가 많아졌다. 여기 보면 매수자 중에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거의 60%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 있는 화성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시흥시, 고양시 덕양구, 인천 서구, 양주시, 강주시 동구, 경기 평택시, 충남 아산시, 서울 은평구, 천안 동남구. 여기에서 30대에서 39세가 43.42%, 40에서 49세가 26%로 30대, 40대 생애 최초 이 주택 구입자가 9년 만에 최고다. 그러니까 매수자 중 생애 첫 주택 구입이 9년 만에 최고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40%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떨어진 이런 매물들이 나온 지역들은 사볼만하다. 과연 얼마까지 떨어지기를 기대를 하느냐. 최고가 대비해서 50%, 60% 이하로 내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단기간에 말이죠. 서울시의 매입자별 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현황인데 2021년 1월에 요게 지금 가장 높은 게 30대입니다. 30대가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40, 이게 압도적으로 30대가 많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최근에 2023년에 30, 40대나 뭐 50대나 그렇게 뭐 큰 차이라고 보기 힘든데 다시 최근에 30, 40대 비중이 좀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서울에서 이제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이 강서구의 매입자 연령대별을 보면 강서구도 최근에 보면은 2023년 2월입니다만 다시 이 30대랑 40대가 특히 이 30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강서구가 이 둔촌주공이나 가양주공이나 이런 데가 좀 소형평형대, 뭐 13평짜리, 뭐 11평짜리, 16평짜리 이런 소형평형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저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있죠. 성동구도 지금 굉장히, 성동구는 그래도 강남권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가 비싼데 이 30대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근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습니까? 뭐 성수동이나 뭐 금호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강남의 자산가들의 자녀들을 많이 사주는 지역이죠. 강남에 사주기는 좀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바로 이 동호대교라든지 성수대교만 건너면 바로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많이 사주죠. 증여도 해주고 이런 지역들이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 30대가 많이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이 지역은 30대가 많이 샀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그 소득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집값 자체가 강남에 가깝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자, 경기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월에 경기도 전체를 보더라도 30,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러다가 쭉 떨어졌다가 2023년 2월에 경기도도 이렇게 30대, 40대가 많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저점인가 해서 조금 움직이는 매수세가 점점 살아나는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이 매매 가격 지수 또 전세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2006년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작년부터 뚝 떨어지면서 이제 조금 이게 완화가 되면은 이제 서서히 또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우리가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단기간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또 2012년, 13년 보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건 전국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하겠지만 지역별로 보면 이 곡선이 더 가파른 지역도 많이 있죠.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하죠. 거기다 미분양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분양이 정부에서 좀 위험한 수치라고 하는 게 전국에서 한 6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미 7만 가구가 넘어섰고요, 미분양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7만 5천 가구로 나오는데 어떤 통계는 또 뭐 신문 기사를 보면 10만 호가 뭐 미분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이 통계를 보면 7만 5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인데, 이 중에서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하면 한 12,500호 정도가 지금 미분양이고요. 대구가 14,000 가구 정도로 수도권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상당히 미분양이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경북이 거의 10,000가구 가까이 되는 9,000가구 정도 됩니다. 충남이 8,500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북, 울산, 경남이 4,000가구 좀 넘습니다. 충북까지. 세종은 157가구. 자, 그래서 이 미분양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아마 오늘 그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국무회의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폐지가 되면 근데 이제 실거주 의무가 문제긴 한데 실거주 의무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요게 아마 빨리 돼야지 아마 이 분양도 굉장히 좀 미분양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대부분의 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실거주 의무가 없는 이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만 가지고 폐지만 가지고도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활기를 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미분양 현황을 보면요. 대구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2021년부터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서울 이런 순으로 많아지고 있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2021년까지만 해도 이 진짜 뭐 거의 너무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의 미분양이 없었을 정도로 이런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그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아졌으면 그만큼 수분양자는 없어지고 예, 이 착공하는 시행사는 많아지고 공사하는 시행사는 많아지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우리가 통계를 계속 주시를 하면서 통계만 가지고 이 집값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통계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집값에 대해서 이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통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다 맞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투자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경제, 통계, 그다음에 결국은 심리인데 실전에 오래 있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 심리를 잘 압니다. 통계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